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새벽 CES 2026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미래 기술을 보려는 인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 2년 연속 CES의 혁신상 심사위원을 맡으신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와 CES가 열리는 현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장에 계신데 올해 CES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AI의 실체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정말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지난해까지 AI가 똑똑한 입을 가졌다면 올해 CES 2026은 강력한 팔과 다리를 얻은 AI가 우리의 가전과 자동차, 심지어 거실의 액자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와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혁신가들이 기술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지 겨루는 쇼룸과 같은 분위기인데요. 관람객들도 이제 기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AI가 차려준 일상을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표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CES에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셨잖아요. 심사할 때 뭐 중점을 두시거나 눈에 띄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심사위원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시한 키워드는 문제 해결 능력과 따뜻한 기술입니다. 이제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사용자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주는가를 최우선 관점에서 봤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AI 기술의 약진입니다. AI 기술이 전면에 드러나기보다는 제품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만 지능적으로 반응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의 시대가 가고 인간 중심의 해결책이 승리하는 시대가 됐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피지컬 AI가 키워드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AMD 리사수 CEO의 기조연설이 또 화제였는데요. 특히 인류는 이제 제타를 넘어 요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요타 스케일 AI가 뭔가요? 예, 리사수 박사는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주제로 엄청난 자신감 있게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요타 스케일 AI 시대로의 진입 선언입니다. 요타 스케일이란 현재 슈퍼컴퓨터보다 수만 배 빠른 컴퓨팅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10의 24승 연산이 즉시 가능한 그런 컴퓨팅입니다. 향후 5년 내에 지금보다 1만 배 더 강력한 AI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것이죠. 그의 메시지를 분석하면 이 엄청난 파워가 결국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해 쓰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해서 난치병 치료제를 AI가 직접 발명해주고 또 사진 몇 장으로 실제 걸어 다닐 수 있는 3D 가상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극한 환경을 견디는 칩으로 우주 탐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한 자리였습니다. 네,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이제 인류의 번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임에는 확인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많은 기업들이 가 있는데 이쪽에도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의 AI 네. 동반자, LG의 공감 지능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삼성과 LG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둘 다 AI를 이제 가족이나 파트너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삼성은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만능 비서의 개념을, 또 LG는 내 마음을 읽는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리빙이라는 비전 아래 비전 AI 컴패니언을 선보였는데요. 집안의 모든 화면이 가족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냉장고 쪽으로 가면 냉장고에 보던 TV가 그대로 연결이 되고 배고파라고 말하면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제안해주는 집안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앞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LG전자는 공감 지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피곤함까지 읽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서 피곤하다 그러면 조명을 낮추거나 또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특히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사 노동 제로 홈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돋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어제 공개된 LG전자의 AI 홈 로봇 클로이드 보니까 영상 보니까 빨래도 개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 쉽게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공개된 클로이드는 바퀴 달린 집안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 바닥만 닿는 로봇이 아닙니다. 이 감정까지 교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로 사용자를 보고 오늘 좀 지쳐 보이시는데요? 라고 먼저 말을 거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 자율 가사 관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아이가 간식을 흘리게 되면 앞으로 와서 치워주고 또 공기질이 나쁘면 공기청정기를 자동으로 가동시켜서 현장 상황에 맞게 작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가전제품을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이 끝나면 세탁기 앞으로 가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알려줘서 이제 건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 현대차의 부스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의 모베드가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도 하셨으니까 어떤 특성이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모베드는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이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혁신상 중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최고 혁신상을 받은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실은. 이 모베드는 현대차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마지막 완성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레벨 5 로보틱스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주행하는 차에 적용하는 단계의 기술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선 자율주행의 확장이 돋보입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이 도로 위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모베드는 인도나 계단, 경사로와 같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물리적 공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DNA 모듈이라고 해서 Drive and Lift라고 하는데요. 네 바퀴가 각자 높낮이를 조절해서 어떤 지형에 가더라도 본체의 수평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이것은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완벽한 몸을 제어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은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서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송과 안내 또 의료기기와 같은 어떤 것이든 얹을 수 있어서 이 플랫폼은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현대차의 급등과 신고가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ES 2016 심사위원 최운수 인텔리빅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도 하겠습니다. 최근 몇 회부터 화장품 기업들도 CES에 진출해서 혁신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지에 계신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지영입니다. 화상이네요. 예, 잘 보입니다, 대표님. 예, 지금 네. 현지 뷰티테크 부스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CES 참석을 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예, 뷰티테크 기업들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제 CES 한국관에는 470개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무려 한국 기업들이 168개라는 전체 수상의 60%에 가까운 이제 수상 기록을 보였고요. 이 중에서 질문 주신 뷰티테크 기업들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4개의 회사가 기술 혁신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상에는 없지만 APR과 원택이
뷰티테크 기업으로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화장품 기업 대장들도 참여를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기술이 눈에 띄었나요? 아, 네. 이번에 이제 뷰티테크의 기업들을 좀 수상 내역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특히 삼성전자와 부스를 협업해서 오픈을 했는데요. 혁신상을 수상한 스킨 사이트는 피부 노화 원인을 실시간으로 AI로 진단을 하고 이 진단 기술을 통해서 케어 솔루션까지 한 번에 제시한다라고 하는 뷰티 디바이스 제품입니다. 특히 MIT 대학의 연구팀하고 공동 개발을 한 전자 피부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부가 노화되는 이유를 실시간으로 AI로 분석을 하고 솔루션까지 제공한다라는 기술입니다. 네, 이어서 혁신상도 수상하고 부스도 마련한 한국콜마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한국콜마는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카라고 하는 뷰티 디바이스를 이번에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뭐냐면 피부에 있는 상처를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약물을 분사하고 LED를 통해서 케어한 다음에 이렇게 케어에만 그치지는 않고 메이크업 단계까지 이 기기를 통해서 한 번에 구현한다고 하는 원스톱 디바이스입니다. 네. 한국콜마는 이번에 이번 기술을 내보이면서 연구소의 부사장 및 연구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쪽도 뭐 상도 받고 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그 밖에 이번에 CES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혁신상을 받은 화장품 기업도 있던데요. 네, 바로 이제 혁신상을 받은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피부의 주름, 뭐 색소 침삭, 노화 이런 패턴을 분석하고 역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제 기기를 이제 내놨는데요. 역시 이 기기를 혁신상을 받기까지 AI가 6만 명의 피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게 또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2년 연속 수상을 받았는데요. 하나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기초뿐만 아니라 이제 뭐 파운데이션, 립스틱까지 올인원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의미에서 또 의미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혁신상을 수상한 4개의 기업이 모두 디바이스와 관련된 뷰티테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과거에 현업에도 종사하셨던 만큼 이번에 부스 도시면서 가장 좀 눈여겨봤거나 가장 좀 즐겁게 봤던 부스가 있으셨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APR과 원택의 경우에는 원래가 이제 뷰티 디바이스로 하는 회사들인데요. 특히 APR의 경우에는 이번에 3년 연속으로 부스를 마련하게 됐는데, 부스를 이제 마련한 목표가 결국은 북미에서의 뷰티테크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의미가 있고요. 이번 부스를 통해서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스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홍콩이라든가 화장품 전용 임의용 박람회에서는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쪽을 많이 접촉을 한다 그러면은 이번 CES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 이분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점이 굉장히 APR이 되게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누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원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B2B 쪽의 의료 장비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그 처음으로 CES를 통해서 이제 체험형 이제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메라, 비디오 신호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격으로 이제 환자를 돌보고 원격으로 돌본다라고 하면 이제 감염이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뭐 의사들의 어떤 감염이라든가 피로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료 환경 개선하고 이어지는 이제 나름대로 원택이 이제 사업의 어떤 방향을 이쪽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라는 점에서 좀 이 두 회사의 이번 부스 마련에 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정말 AI가 각 전 산업에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 다음에 또 정리해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의 이제 핵심 투자 전략을 세워볼 텐데 바로 이어서 이상로 파트너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네. 저희가 CES 투자 포인트 잡고 있기는 한데 지금 갑자기 시장 전체가 급변동을 하고 있어서요. 고점 대비했을 때 꽤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 코스피가 0.3%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2,513선 지나갑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거 무슨 일이죠? 1.5%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계 순매도간 코스닥 시장에는 2,6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연출이 되는 걸까요? 우선 뭐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쉬지 않고 시장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일부 차익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들의 투자 심리로 시장을 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더 압도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펼쳐지는 모습이라고 보는데 특히 대형주, 뭐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오늘은 예.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상승을 보이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은 이런 AI라는 확실한 키워드를 가지고만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신 네, 건데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럼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뽑아 보겠습니다. CES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현대차가 단연 돋보이고 그리고 또 어디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매년마다 CES가 열리기는 하지만 올해 이제 특히 CES 2026에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점을 다뤘고요. 거기에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AI 칩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면서 또 AI 관련된 이슈를 또 확대시키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따른 경쟁자 바로 리사수 AMD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의 새로운 플랫폼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CES 같은 경우에 모든 키워드들을 아우르는 것은 결국 AI라는 키워드가 예.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라든지 모빌리티를 보더라도 AI를 기반한 거기에 산업적인 확장을 얘기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AI가 앞으로도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디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반도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예. 네. 근데 제가- 반도체가 네. 지금 사실 오늘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라는 고민도 될 거예요. 충분히 네.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뭐 몇 가지 표를 보면서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램과 그리고 낸드를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하시고 난 다음에 표를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급등 양상을 보였던 것이 마이크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마이크론보다 더욱더 큰 급등 양상을 보였던 기업이 바로 샌디스크라는 기업이 28%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그 샌디스크는 예. 우리가 스토리지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스토리지라는 것은 저장 장치. 최근에 아이폰 17 256GB짜리가 네. 125만 원이거든요. 아, 근데- 휴대폰이요? 예, 그렇죠. 근데 아이폰 17 512기가짜리가 159만 원입니다. 예. 딱 30만 원 정도 차이가 예.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테라바이트가 넘어가면 또 거기 또 30만 원이 더 붙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앞서 얘기했던 256, 뭐 512, 1테라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 저장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까지는 삼성이 램, 거기에 HBM, DDR5, DDR4 여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램 쪽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었다면 예. 최근에는 이런 램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낸드가 부각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표를 보시면요.
표에서 SSD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봤을 때 1등 기업이 삼성전자고 2등 기업이 SK하이닉스고 예. 3등이 마이크론, 그리고 4등이 이제 키옥시아 일본 기업입니다. 그리고 5등이 샌디스크,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급등 나왔던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우리 샌디스크, 이 두 가지 기업이 급등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SSD를 만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주 원료가 낸드입니다. 네. 근데 그 낸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도 한정적이고 이런 스토리지는 앞으로도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재평가는 더욱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예. 그림을 한 가지를 더 보시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더 고도화되고 있고 고용량을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죠. 예.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결국 데이터에 대한 크기가 클수록 더욱더 고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256기가나 512기가에 대한 수요보다 현재는 1TB라든지 2TB에 대한 수요들이 훨씬 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럼 이런 AI에 대한 성능을 더욱더 고성능화시키고 또는 이런 산업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AI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예. 결국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 자체도 계속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물론 예. 작년보다 가격이 4배 가까이가 올랐지만 현재 이런 SSD라고 하는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도 현재는 2배 이상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채비를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더 달릴 채비를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고 네네, 보셨습니다. 상단 어디까지 잡고 계세요? 우선 지금 삼성전자가 한번 강한 시도를 보이면서 10만 원대를 돌파해서 넘어왔습니다. 14만 원 정도. 그렇죠. 거의 예. 현재 14만 원까지 시장 올라왔지만 저는 적어도 20만 원 이상까지는 간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표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신 목표 주가는 이게 앞에 이자까지. 사실 11월 달에 두 번의 반도체 바닥 구간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네. 그 구간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시작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군요.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어도 네. 이번에도 그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그게 기회다. 삼성전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혹시 반도체 장비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네, 반도체 장비 안에서는 저는 네오셈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개념도를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이런 GPU나 TPU를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똑똑한 학생입니다. 네. 근데 학생은 엄마의 지도와 가르침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엄마의 지도와 가르침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학생이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할 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메모리들을 우리가 HBM이라고 하고 대신에 뒤에 책장에 꼽혀 있는 많은 책들을 HBF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CXL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빠른 연결 장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HBF에 꼽혀 있는 네. 책장에 꼽혀 있는 책들을 책상 위로 빠르게 옮길 수 있는 무선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CXL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은 이 CXL이라는 것에 대한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네오셈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예. 이런 용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네오셈에 대한 주가도 좀 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은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1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투톱 중에서는 삼성전자 조금 더 집중을 네. 하셨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네오셈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가격 전략 기록해 두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사실상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현대차 앞서서 간략하게만 짚어주셨는데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 에버 모두 신고가 네, 오늘 맞습니다. 터치를 했죠. 그 배경은 역시 CES인가요?
뭐 그것도 있고요. 지금 시장은 결국 AI로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가, 그런 로봇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인가, 네. 그런 중국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에서 이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그것을 저는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삼성동에서 열렸던 치킨회동에서 와 우리가 이 이재용 회장하고 네. 정의선 회장이 영광이겠다, 젠슨왕 CEO를 만났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 젠슨왕 CEO가 한국에 영업하러 왔구나. 아, 저 사람이 네. 영업하러 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천 기술, 플랫폼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도 만들 수 있고 네. 또는 구글에서도 만들 수 있고 메타에서도 만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마존에서 만든다는 얘기를 예. 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었는데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라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동화 공장을 보유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2020년대 인수를 했던 보선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은 네. 로봇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결국 로봇에 대한 대량 생산을 하려면 현대차 그룹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 네. 그것이 미국 조지아 서베너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여기가 조지아 서베너 지역에 있는 공장이거든요. 어머 저게 현지 네네. 사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영화 저렇게 같네요. 만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바로 현대차 그룹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런 현대차 그룹이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 능력이 사실 엔비디아는 없어서 네. 그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아마 지금 물색을 하는 그런 그렇죠.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또 미국과도 가깝다 보니 네. 예, 현대차가 그 물망에 오른 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분석이 당시 그 깐부 회동 때도 네네, 있긴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주목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시세를 보면 그 깐부 회동 있었을 당시의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반응을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건지 팁을 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대만을 떠올릴 수도 있고 일본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만은 중국에 대한 영향 아예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더욱더 확장시키기 상당히 곤란한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에게 맡기면 제일 좋은데 중국에게는 맡기지 않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런 이쪽 반도체 동맹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는 기업은 바로 이 한국의 현대차 그룹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뭐 보면 제가 가격을 잡아올 때는 이제 37만 8,500원을 잡아왔었는데 네, 오늘 급등이라 가지고 네, 맞습니다. 35만 원 근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가격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예. 지금 현재 가격으로 불러드린다면 45만 원 선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보유하고 가셔야 되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31만 9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 45만 원 기억해 두시죠.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고요. K스탁 라이브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